아 근데 저런 거는 제 차에는 저렇게 하면은 저는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황당하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저희 커뮤니티 보신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이거 스크립트에 없는데요. 약간 제가 좀 졸려 보일 수 있는데 밤을 샜습니다. 초점이 막 흐려져요 지금. 다소 졸려 보여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어쨌든 저희 해킹 당한 거 아니냐 이런 거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다행히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까지 저희가 사내 유튜브 채널을 그룹화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 준비가 끝나서 그룹화를 진행을 했고, 아직 신생 채널들이라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채널, 좀 보시면 느껴도 되죠. 저희가 좀 가장 큰 채널이기 때문에 오토포스트의 힘을 좀 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MBC는 14F, 문순삭, MBC 뉴스 이렇게 따로 있고, SBS도 비디오 머그, 스포츠 뉴스, 스포츠 캐치 이런 식으로 사내 채널들이 그룹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채널, 예능 채널, 다큐 채널 나뉘듯이 저희도 자동차 채널, 연예 채널, 푸드 채널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촬영이 힘들어요. 자, 최근에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물이 막 줄줄 나오고. 이게 뭔가 결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이 사진이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나온 제조사 측에서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조치를 받기 전에는요, 와, 이게 무슨 일이래요? 차가 얼어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센터에서 구멍을 뚫어줬다는 건데, 이게 그냥 동네 카센터에서 해준 게 아니고 기아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준 거고, 심지어 기아차 본사에서 내린 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수리를 해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게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게 1월 20일쯤부터입니다. 이때 한창 추울 때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소렌토에서 숨겨져 있던 결함이 하나 터져버린 건데요. 머플러에 물이 차고, 그리고 이 물이 얼어서 머플러가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 공론화는 1월 20일쯤 됐는데 저희한테는 1월 6일에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거든요. 중간중간 관련해서 기사도 쓰고 그랬었는데 1월 6일이 무슨 날인가 살펴봤더니 기아차가 이 머플러 동파 문제에 대해 공문을 내려서 무상 수리를 시행한 날짜입니다. 머플러가 동파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보셨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싶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더 얹어드리면, 이 문제 때문에 수리 조치를 받으러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아니 글쎄 드릴로 머플러를 뚫어주더래요. 왜? 물이 고여서 어는 거니까 물을 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줬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진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어느 서비스센터가 그딴 짓을 하냐 이러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진짜 어그로가 아니라요, 기아차가 본사에서 직접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무상수리 고객 통지문인데요. 2020년 3월 3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건 그러면 2021년형부터는 개선이 되어서 나오나 보네요. 원인이 친환경차 특성 고려한 응축수 배출 성능 검토가 미흡했다. 그래서 나온 무상수리 방법이 센터, 리어 머플러, 소음기 응축수, 배수형 홀 추가. 엄청 있어 보이게 쓰긴 썼는데 그냥 아까 보신 사진처럼 드릴로 구멍을 뚫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수리 조치를 받지 않으면 추울 때 응축수가 빈결되어서 파이프가 막히고 머플러가 변형되거나 출력 부족이 발생한다. 이것도 어렵게 써놨는데요. 아까 보신 사진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아마 서비스센터로 내려간 조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치하라는 안내문 같은 거겠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머플러 배수구 드릴로 가공 2곳, 시행이 1월 6일부터. 참 이게 차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 쪽으로 제보를 해주신 소렌토 차주분의 말을 빌리자면, 이때 당시 소렌토 동호회에서도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차주들은 본인 차의 머플러가 터질까봐 미리 가서 구멍을 뚫기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날 리가 없죠. 이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시행 첫날간 차주들 중에서는 오토큐 직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타공을 해달라고 했더니 어리둥절해 하거나 타공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실수로 다른 곳에 구멍을 뚫었다는 사례도 있었고요.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고 공구 같은 게 준비가 안 되어서 다른 날 오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미리 전국 서비스센터에 준비를 시킨 다음에도 늦지 않았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 거 아니고요. 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니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건 아무래도 부식 문제겠죠. 최근에 저희 인터뷰로도 나갔습니다만 소렌토가 부식 문제로 꽤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원래 설계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완성품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는 거니까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묻거나 하면 부식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부식 문제는 상관없다고 말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차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머플러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게 정상이냐는 거죠. 이게 차종에 따라서는 정상이긴 합니다. 당연히 배수가 되어야 얼지가 않잖아요. SUV 같은 차량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사진면을 잘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머플러에 굴곡을 주기도 해서 이런 구멍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애초에 설계부터 구멍이 있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구멍이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면은 그 길로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설계를 다시 한 구멍이 뚫린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들이 대상이면 2021년형부터는 이게 개선되어서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미 개선품이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신형은 뭐 공장에서 구멍을 따로 뚫어주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논란이 되는 게 수소차 같은 경우는 물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넥소는 2021년형 모델부터 물 배출 버튼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사신 분들도 제대로 조치해 줄 거라 믿습니다.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 소렌토 머플러 사태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대기업이 이게 말이 되느냐인데 사실 뭐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친환경차를 한두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설계를 놓칠 수 없었을 텐데 놓쳤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웠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런 걸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건지도 의심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센터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현대기아차를 구매하는 게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는 게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서비스센터 문제는 저희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딜 가나 한 번에 제대로 고치는 경우도 없고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전국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만 하고 최근에는 부품이 없어서 수리하려면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대요. 이렇게 되면은 수입차나 현대차나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내보낸 인터뷰 중에서 서비스센터 문제 끝판왕을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게 뭐였냐면 비정상적인 소음 때문에 엔진을 2번이나 교체한 소나타 차주인데 결국은 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계속 타이어 문제라고 해서 타이어만 새 걸로 4번이나 교체를 했고요.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서비스센터에 갔고 서비스센터 직원 2명이 시운전을 하고 왔는데 당시 블랙박스에 이런 내용이 녹음됐다고 합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이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이진 않으시죠? 네, 현대기아차 잘 나가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마케팅하는 것도 좋아요. 그건 이미지가 아니라 포장이고 가식이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지 않나 합니다. 결국 차를 산 차주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건 서비스센터 대응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것들일 텐데 이런 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죠. 오늘 본 소렌토 머플러 사태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설계를 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발견이 됐으니 전국 서비스센터에 공문을 빨리 내려서 차주들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네요. 아니 시행 첫날이라고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그런 거 모른다고 말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런 서비스센터의 대응조차도 현대기아차의 이미지가 되는 것인데 품질 경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현대기아차가 개인적으로 너무 먼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먼 곳까지 가버리면 그냥 먼 길로 떠나버리게 되죠. 가까운 곳에서 먼저 찾읍시다. 기본적인 거는 정말 가까이 있잖아요. 고 정주영 회장도 이런 말을 했죠. 내 이름으로 일하면 책임 전가 못한다. 지금 본사와 서비스센터는 정말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판단은 실제 차주들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맡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